반갑습니다. 송주줄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언제 도대체 5년이라는 시간이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임기가 채 몇 달도 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그리고 이 정권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수만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로 축약해서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문제에는 보여주기식 쇼 정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보여주기식 쇼 정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숱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로 단발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죠.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었던 방역 사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독창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방역이 시작이 된 지도 벌써 시간이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었다, 세계의 모범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거에 공감할 수가 없겠죠. 제가 충격적인 거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방금 소개했던 그 영상 언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영상이 2020년도 8월 13일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했던 내용이 저런 내용이에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게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방역 정책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난 뒤에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K방역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기는 모범이 되고 있어요. 방역으로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 수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데다가 시간을 쓰고 저런 데다가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고민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정부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데 청와대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탁현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뭔 짓을 또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이번 국무회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지금 각처 장관들이 한복을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니까 포도대장복을 입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저러는지를 보니까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한복 문화 주간을 맞이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한복 문화 주간을 맞이해서 한복의 소중함을 알리자, 좋다 이거예요.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탁현민의 지금 저런 식의 행동은 당연히 우리가 쇼지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겠죠. 왜?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고 가장 지금 한복을 파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끊임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지금 못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앞장서가지고 대한민국의 한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 중국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국무회에서 한복을 입고 저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쇼지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끊임없이 쇼지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했었을 때 방탄소년단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 가는 곳마다 방탄소년단이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저럴 거면 왜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럴 거면 왜 자기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 리더 그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러는 걸까요?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세계 무대에서 자기가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걸 청와대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탄소년단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줬던 게 뭡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었을 때 김정순 여사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찾았었죠. 그런데 그런 김정순 여사의 일정에 누가 같이 했습니까? 방탄소년단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것이 김정순 여사가 루프 가든에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사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루프 가든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아무리 국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정도가 되면은 일정이나 이런 걸 조율할 때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루프 가든은 아무리 국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이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갔는데 대통령이 간 것도 아니고 영부인이 갔는데 그거를 내줬다?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BTS 때문에 콧대 높은 미국의 미술관도 뚫었다는 건데 역시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측에서 청와대 요구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가 야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BTS가 같이 간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BTS가 온다 그래서 루프 가든까지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내줬던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인 겁니다. 하나의 지금 그룹보다도 BTS라고 하는 그룹보다도 그 수준이 못한 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국격인 겁니다. 그러면은 BTS를 저렇게 잘 이용했으면은 잘 대접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근데 뭡니까? BTS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유엔 총회에도 BTS를 데려갔고 김정숙 여사 일정에도 데려갔는데 뭐라는 거예요? 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동반했던 공무원의 직위에 맞게끔 여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파리에서도 BTS가 문재인 대통령과 일정을 같이 했었는데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줬습니까? 문재인 시계를 줬습니다. 이거 뭐 어디다 쓰라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니 시계를.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탁현민이 직접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연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된 사안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탁현민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날에 청와대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어요? 사후 지급을 완료했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에서 두 차례나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의전 비서관이라고 하는 탁현민이 막 부들부들 됐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의 그 보도가 오버라면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했고 청와대 또한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지급 완료했다 이런 입장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정작 지금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는 뭐라고 합니까? 계약을 맺었지만 송금은 아직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건의 진실은 국감에 가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이번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비용이 지급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문화홍보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까지도 안 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보에 부들부들 거렸다라고 하는 탁현민이 10월 1일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분명히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급 완료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의전 비서관인 탁현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급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급 완료가 됐다는 건 돈을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안 줬어요. 청와대가 지금 2번이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왜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자기들은 잘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BTS에 대해 가지고 탁현민과 청와대는 2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BTS 측에서 먼저 입금 요청을 해야 돈을 줄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식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근본이 없는 겁니다. 본질이 없는 것이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거를 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5년 가까이 버텨왔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대통령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5년의 대통령조차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내년 대선에서는 제발 우리가 근본에 충실한 본질에 충실한 실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는데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쇼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력을 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